안녕하세요. 어메이징 피트니스 코리아의 최민석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냐면 저번 영상에서 제가 3월달부터 올 3월달 곧 있으면 3월달이죠. 3월달부터 이제 크로스핏 오픈이 시작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크로스핏 오픈은 무슨 대회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로스핏 대회가 있는 바로 크로스핏 게임즈죠. 게임즈에 출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예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선전인데 그 예선전에서 통과한 사람들이 그 다음 대회, 그 다음 대회 이렇게 또 다른 예선전을 거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게임즈에 출전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미 크로스핏 게임즈는 상당한 규모의 스포츠 대회로 이미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뭐 게임즈의 우승 상금이 일단 개인 우승 상금이 하나로 뭐 3억이 넘는 상태가 됐고 뭐 부가적인 것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뭐 훨씬 더 규모가 크니까요. 이런 엄청난 규모의 대회가 된 게 사실은 뭐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된 첫 번째 대회는 2007년에 아직 흙바닥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화를 하다가 매년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죠. 성장을 하다가 지금의 어떤 엄청난 규모의 스포츠 모습을 갖춘 거는 뭐 대략 한 2011년, 2012년 요때쯤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한 10년 정도 된 건데 뭐 짧다면 짧을 수 있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그 여러 스포츠의 어떤 그 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게임즈라는 대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게임즈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로스핏 자체에 대한 컨셉, 크로스핏 컨셉 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 좀 들어가기도 하는데 뭐 아실 거예요. 크로스핏은 이제 지금은 어떤 회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운동 컨셉으로 새로운 어떤 운동 컨셉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했던 거고 뭐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행해지고 있다가 2000년에 들어서, 그러니까 2000년에 정확하게 회사의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회사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뭐 어떤 뭐 코치 양성을 하는 크로스핏 레벨 1, 뭐 레벨 2, 뭐 그때 당시 처음부터 뭐 그렇게 나눠져 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세미나들, 코치들 양성하는 크로스핏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뭐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세미나들부터 시작해서 지부 등록 등이 어떤 그런 활동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거죠. 그러다가 자, 현재 크로스핏 게임즈의 헤드 디렉터죠. 헤드 디렉터인 데이브 캐스트로가 그 전 CEO이자 크로스핏의 어떤 창시자인 글렉 클래스만과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데이브 캐스트로가 자기 부모님 집에 저녁 식사 자리에 이제 글래스만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주위에 막 산책을 하는 거죠. 산책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둘이서 걷다가 갑자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크로스핏 컨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당시에는 닷컴에다가 크로스핏닷컴 지금 또 있죠. 크로스핏닷컴에다가 와드 같은 걸 매일 올려주고 사람들이 자기 기록을 막 이렇게 댓글로 달면서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야, 요 온라인성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크로스핏의 어떤 컨셉으로 이제 대회를 열었을 때 누가 가장 높은 수준의 레벨을 유지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크로스핏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당시 되게 획기적인 어떤 그 운동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처음으로 운동 단체들 중에서 처음으로 피트니스에 대한 개념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피트니스 개념 자기들이 내린 그 개념에 따라서 이제 운동 컨셉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우리는 단순히 고강도 운동이라고 알고 있지만 나름 뭐 어떤 그 베이스로 한 그런 기초 지식들이 그 기초 어떤 이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컨셉의 크로스핏을 따라서 했을 때 이제 피트니스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어떤 피트니스 상태가 가장 좋은 사람이 과연 누굴까? 누가 가장 피트니스 상위 레벨의 어떤 피트니스 상태에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제 스포츠라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특정 종목들을 정해서 스포츠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 이제 스포츠들 중에서 피트니스 레벨 자체를 테스트하는 대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야, 이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열게 된 게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규모의 어떤 대회로 성장을 했지만, 당시에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말은 대회지만,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크로스핏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며칠 동안 거쳐서 11개, 12개 이벤트를 며칠을 걸쳐서 이제 막 진행을 하고 있지만, 2007년 크로스핏 게임즈 같은 경우는 하루 당일치기로 그냥 와드 3개, 이벤트 3개만 딱 하고 끝나는 그런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3개 이벤트를 진행할 정도면 뭐 참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크로스핏의 컨셉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뭔가를 대처할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피지컬적으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핏한 상태, 피트니스 레벨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크로스핏 게임즈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와드를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한두 개 정도는 그 직전에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즉석에서 공개를 하거나, 즉석에서 만들어내거나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선수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도구들을 갑자기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이벤트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잡고 있다 보면, 아니 뭐 이런 대회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이제 크로스핏 컨셉을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요소들이 반영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2007년에 시작할 때도 그 와드 같은 것들을 사전에 공개를 한 게 아니라 당일에 그 원통에다가 공 있죠, 공을 넣는데 그 공에다가 이제 와드의 어떤 그 내용을 적어 놓는 거예요. 기록, 그 이름을 적어 놓고 그걸 안에 넣고 무작위로 돌려가지고 그날 즉석에서 그 공을 뽑아서 이제 와드를 정해버린 거예요. That means it's coach's choice. He picks the way. So there's 3 choices here. There's a bunch of these with different movements. There's also 3 yellow balls. Something in green. Alright, so it's roll 1,000, 25 pull-ups, 7 push jerks. It's not that easy, right? 5 rounds. 그렇게 해서 이제 3개 와드를 정해서 이벤트를 정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뭐 상금이 있을 수가 없죠. 뭐 이렇게 대회긴 대회니까 뭐 상금 같은 거 주는 건데, 뭐 상품권 그런 정도였고, 뭐 큰 어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세계인 거죠. 리그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아무래도 이 크로스핏 자체가 온라인 기반으로 이제 뭔가 퍼지다 보니까 이 2007년도에 크로스핏 게임즈가 열리고 나서 그게 또 소문이 엄청 빨리 퍼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300명 정도가 참가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참가하게 된 건데, 그 2007년과 마찬가지로 2008년에도 현장 접수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미국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선착순으로 받다 보니까 이게 참가를 와도, 현장에 와도 이제 그 늦어가지고 이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아마 개인적인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참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2008년도에 겪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는 예선전을 치르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리저널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예선전을 거치게 되고, 2009년부터는 그래서 리저널이라는 대회를 거쳐야지만이 이제 게임즈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포맷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 예선전을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즈에 참가한 사람이 150명 정도가 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그 관람객 숫자 자체가 4,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까지도 그렇게 뭐
뭐 엄청난 상금이 걸려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온라인상에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2009년까지는 그렇게 이제 리처널이라는 대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예선전이 2009년부터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고, 매년 2009년부터는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참가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크로스핏 자체가 미국에서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생긴 어떤 운동이다 보니까 주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위주로 모이게 됐는데, 이제 2009년부터는 보니까 이제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뭐 호주나 캐나다나 지금 되게 유명한 선수들이 있는 그런 나라들 있죠. 호주나 캐나다나 아니면 유럽,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어디 있죠? 뭐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 막 참가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되게 볼품없는 그런 상금도 없고 그런 대회지만, 이미 뭔가 참가자들의 어떤 상태를 봤을 때는 글로벌한 대회로 막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2009년도. 근데 자, 매년 그렇게 참가자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2010년에는 훨씬 더 많은 참가자들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2010년에는 그 리저널 밑에다가 또 다른 예선전을 또 한 번 만들게 돼요. 그게 이제 섹셔널이라는 대회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그래서 2010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예선전, 섹셔널이랑 리저널, 그리고 두 개의 예선전을 거쳐서 상위권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게임즈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맷이 갖춰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참가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참가자들이 이제 단순히 본선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선전을 두 번이나 거쳐서 참가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게임즈의 어떤 수준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선수들 그 수준이 올라간 그 선수들 사이에서 랭킹을 매기려고 하면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그 이벤트가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소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기존에 2009년까지 열렸던 그 렌치에서 열렸던 그 장소는, 렌치는 사실은 그 좀 제약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10년부터는 스포츠 전용 구장인 홈디포라는 곳으로 옮겨서 이제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게 되면 2009년까지는 그 렌치에서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2010년부터는 장소가 이제 경기장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스포츠 경기장으로. 자, 그렇게 해서 2010년까지 가게 되고요. 그리고 2011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2011년이 상당히 중요한 해예요. 상당히 중요한 해예요. 자, 왜 그런지를 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던 크로스 게임즈가 2011년 돼서는 또 다른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그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커뮤니티 형식의 어떤 그 게임즈에서 지금 현재 어떤 스포츠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된 게 어떻게 보면 2011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그 스포츠 전문 브랜드인 리복과 스폰서 계약을 맺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것도 맺게 된 것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게, 원래는 갑자기 리복이 들어온 게 아니라 본사 쪽에서 마케팅을 담당했던 직원 한 명이, 담당자가 그 크로스핏을 하고 있었어요. 원찮게 접하게 돼서.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고, 이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직원을 통해서 이제 크로스핏과 리복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스폰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얘기하면, 가장 큰 거는 이제 돈이겠죠, 돈. 자, 일단 스포츠 자체에 이제 돈이 투입되게 되면 뭐 성장을 빠르게 더 할 수밖에 없어요.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투입됐던 돈이 일단 상금으로만, 게임즈에 투입되는 상금으로만 $1 밀리언,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10억이 넘는 금액이요. 그 넘는 금액이 투입이 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때부터 1등 상금이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개인전 1등 상금, 우승 상금이 $25만, 하나로 따지면 3억 가까이 되는 돈이 이제 상금으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참가하는 사람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었지만, 상으로 주어지는 금전적인 그런 혜택 같은 거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거의 뭐 어떤 뭐 단백질 보충제 회사의 어떤 프로제닉스나 이런 데에서 뭐 쿠폰 같은 거 주고 이랬던 거니까 별로 없었는데, 2011년도에 이제 그 리복이 붙으면서 엄청나게 이제 상업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상금적으로도 돈을 투입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적으로도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씩 계속 정기적으로 1년에 예산을 정해서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승 상금도 매년 그 상금 게임즈에 투입되는 상금도 매년 조금씩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때 당시 10년을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위에도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투자를 하게 돼요. 투자를 하게 돼서 뭐 우승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까지 뭔가 활동비 같은 것도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 금액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되긴 했지만 어쩐 일정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게임즈에 출전한 사람들의 의류를 제작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게임즈에 출전한 사람들은 그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의류를 리복에서 만들어진 의류를 입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리복은 어떻게 되냐면 크로스핏 전문 그 옷이나 신발 등을 생산하게 됩니다. 장비가 아니라 뭐 제품들이죠. 그런 것들 굿즈를 생산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팔게 되는 그런 업체가 된 거, 공식적인 업체가 된 거. 그래서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 크로스핏이란 단어를 그냥 아예 그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는 그 리복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스폰서가 붙고 나서 원래는 크로스핏 게임즈였는데 리복 크로스핏 게임즈로 이름 또 타이틀도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키도 아시겠지만 매트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게 원래는 이제 리복 그 크로스핏이라는 단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가 크로스핏과 관련된 용품을 생산하더라도 그 단어를 못 쓰는 거죠. 못 써서 이제 나이키 매트콘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붙으면서 이제 상업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ESPN도 2011년부터 이제 그 중계를 하게 돼요. 그 크로스핏 게임즈로. 그러니까 ESPN이라는 엄청난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게 좀 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뭐 금전적인 거, 그다음에 뭐 매스컴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2011년부터 붙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얘네들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포츠의 어떤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1년 같은 경우는 또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뭐냐면 이때 우승했던 남자가 이제 리치 프로닝이에요. 리치 프로닝은 2011년, 그러니까 상금이 올라갔던 억 단위로 올라가게 됐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제 연속으로 4년 연속 우승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리치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어떤 기회가 잘 맞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게임즈 선수들은 풀타임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휴식 시간 이런 걸 다 빼서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다 빼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건데, 리치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우승을 해버리니까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여기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운동량이나 모든 것에 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2011년, 2012년 이렇게 매해가 거듭될수록 상금도 쌓여가고 누적 상금도 쌓여가고 이제 뭐 부와 명성을 다 얻은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운동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하고 심리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저는 리치가 개인적으로 되게 뛰어난 어떤 그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요런 어떤 기회도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빈익비 부익부 현상 여기서도 일어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2011년도에 그렇게 하게 된 거.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가 또 성장하게 된 게 또 저는 어떤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 세미나 같은 것들 있죠. 세미나 같은 것들 이제 게임즈나 아니면 오픈이랑 참가하는 사람들 또 이제 크로스핏 레벨 1 세미나 같은 거를 많이 참가하게 돼요. 참가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코치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체육관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크로스핏이라는 거에 대한 전파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오픈에 대해서 참가를 하려는 그 주위 사람들이 권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이 형성되면서 또 오픈에 그 참가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동시에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2011년부터 빵 또 터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포맷이 어떻게 바뀐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2010년까지 뭐 섹셔널, 뭐 리저널, 뭐 크로스 게임즈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이 섹셔널이란 데가 이제 오픈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2011년부터는 오픈, 리저널, 게임즈 이렇게 이제 포맷이 갖춰지게 되고 요게 한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 단어를 바꾼 데는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섹셔널이랑 그 리저널은 단어 의미 자체가 약간 지역성의 어떤 느낌을 좀 많이 강하게 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제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오픈이라는 단어가 이제 바뀌게 된 거는, 오픈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된 거는 모든 사람에게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동등하게 오픈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가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리저널, 게임즈 이렇게 포맷을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1년부터 해서 매 상금도 이제 증가하게 되고 뭐 참가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작용이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년 크로스핏 게임즈가 성장하게 된 거죠.